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와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삼성전자부터 먼저 볼 건데요. 삼성전자는 제가 이전 시간부터 말씀드린 게 외국계에서 미국에서 돌던 돈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가 비트코인이 되고요. 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아시아 증권 중에서 우량권 주식을 실적과 무관하게 매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몰락을 하고 있을 때, 겉으로가 아니라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을 때 겉으로는 보이지 않죠. 미국 내 돌던 자금들이 이탈하는 현상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린 이후로 외국계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은행에 잠겨 있던 돈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그 돈을 이제 금을 사거나 은을 사거나 동을 사거나 비트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타국으로 그 달러가 이동하는 거죠. 혹시나는 그 위험 가능성을 계산해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를 엔화나 중국 돈이나 아니면 한국 돈으로 환전해서 그 나라 안에 있는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거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삼성이 됐던 거고, 외국계 돈들이 들어왔을 때 그 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를 사거든요.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왔을 때 코인 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잖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 자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지금부터는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식이 올라간다고 지금부터는 좋아하실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서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전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고물가 체제로 계속 간다라고 했어요. 미국이 몰락하는 신호가 첫 번째로는 이제 고물가, 그 다음에 고달러 정책을 고수하는 거, 그 다음에 화폐를 계속해서 또 멍청하게 발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거기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가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미국의 돈의 가치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의 가격이 1,300원인 것을 보지 마시라고 했어요, 제가. 왜냐면 미국이 강제적으로 그 시세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날 1,200원, 1,300원을 보면서 이 달러 가치가 지금 1,200원이구나, 1,300원이다를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1달러가 여기서 1,300원이어도 달러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1,300원입니다. 그런데 소 가격은 100달러에서 170달러까지 70%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1,300원이어 봤자 물가가 70%나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달러가 1,200원이다 1,300원이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 시세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가격이 1,200원 1,300원이니까 이게 달러 가치가 안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이제 물가나 원자재 시세를 보면서 이 달러 가치가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패가 제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실제로 패가 없어서 국채를 또 발행하고 달러를 또 찍고 있어요. 코로나 때 했던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코인 시장으로 또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자산 가치가 올랐다고 생각하잖아요. 화폐 가치가 완전 쓰레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가면 갈수록 지금 달러를 완전 휴지로 만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거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달러는 점점 휴지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임금을 2배씩이나 올려줄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급이 10,000원인데 시급을 갑자기 20,000원으로 올려줄 수 있냐? 그러면 자영업자들 다 죽어요. 운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건비도 문제겠지만 매일매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매일매일 쓰러지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500만 원이 남았는데 다음 달에는 490이 남고 3개월 뒤에는 450이 남고 1년 뒤에는 300만 원이 남고 이런 식으로 순 마진이 장사는 잘 돼도 남는 게 없어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지? 아니 이럴 거면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식비가 100만 원 나왔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식비가 왜 160이 나오지? 식비가 왜 200이 나오지? 식비가 왜 300이 나오지? 라고 하면서 월급은 300인데 가면 갈수록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부터 말씀드린 게 앞으로 트렌드는 뭐예요?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음식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콩나물 국밥 같은 집들이 장사가 잘 될 거예요. 김밥 천국 같은 집들이 장사가 잘 될 거예요. 보통 일반 음식점들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면 인건비 주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는데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런 시국에는요, 정상 가격 제품들이 점점 안 팔리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올린다고 했을 때는 폐업을 준비해야 돼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분들도 사실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는 가면 갈수록 휴지가 돼가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정부 다 힘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이익이 뭐 95%나 줄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탑 1, 탑 2인데 이 기업들이 법인세로 내는 돈들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근데 그 돈들이 없어지면 예전에 잘 나갔을 때를 기준으로 국가는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5%가 줄었다는 건 정부도 이제부터는 적자가 나는 거예요. 적자가 나다 보면 지원 분야나 투자 분야나 예를 들어서 이제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돈들이 빚을 지거나 그게 아니면 아예 개발을 잠정 중단을 해서 연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가 어려워지면 기업도 어려워지고 기업도 어려워지면 보통 사람들도 다 어려워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달러를 또 찍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몰락하나를 매일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몰락하는 게 맞구나. 이게 돈을 찍는다고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를 찍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이 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이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만약에 소고기 한 근에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소고기 한 근이 5만 원이 됐을 때 월급은 300이었는데 이런 식비들이나 달러 가치 하락하면 그럼 이런 부분들은 대체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미국이 지금 자폭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전문가들이 정책을 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이 내년에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1년짜리 버티기를 하는 느낌 그 이상 이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누가 손해죠? 이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런 시장들로 유입된다는 이 증거가 그래프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금시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돈을 찍는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돈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에코프로가 이제 목표 가격이 5배에서 10배 잡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일단은 5배니까 60만원에서 120만원이 목표가예요. 지금 오늘 또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보실 때 이제 내가 언제 도망갈지 그 준비를 하시라고 했어요. 지금 이거를 막 지금 사가지고 막 장기 투자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혹시 지금 사더라도 팔고 바로 나올 준비를 해야 돼요. 예전에 뭐 신라젠 같은 케이스나 시젠, 신풍제약 다 마찬가지죠. 뭐 제가 그 외 종목들을 전부 다 설명해 드리면 더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여기에 사셨어도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고점에 사서 장기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고점에 사시더라도 팔고 나올 준비를 항상 하시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실 종목 아니라고요. 에코프로는 예전에 사신 분들이 장기 투자 하셔가지고 돈 버신 거고, 지금부터 사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타를 하시는 거예요. 나올 준비를 늘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지금부터는. 하이라이트가 제가 60만원에서 120만원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간을 중심적으로 목표가 산정하셔가지고 팔고 나오실 준비하셔야지 멍 때리지 마세요. 나중에 또 삼성전자처럼 뭐 못 팔고 나왔다, 유튜브 누가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우기더라. 예전에 삼성전자 9만원 갔을 때도 제가 팔고 나오셔야 된다고 했죠. 9만원을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방송들을 보면 뭐 지금 이때 사가지고 뭐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는 영상이 참 많았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4월달에서 5월달 요 사이에 팔고 나올 준비를 해야 돼요. 멍 때리지 마세요. 언제나 긴장감을 느끼면서 도망갈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못 나오면요 그냥 쭉 빠질 겁니다. 뭐 실적이 어쩌네 저쩌네 듣지 마시고요. 작전주가 무슨 실적이 뭐가 어디 있습니까? 작전주예요 이거. 실적 때문이다, 뭐 연구 때문이다, 주식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올라가는 이유를 찾지 마세요. 주식은 오로지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 부동산이 개발되고 있는데 왜 떨어지겠어요?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GTX가 들어왔네, KTX가 들어왔네, 그것 때문에 오른 거 아니고요.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 때문에 오른 거예요. 왜 떨어지는데요? 매도자의 심리를 이해 못해서요. 이 자금의 흐름이나 화폐의 이동, 이런 맥락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호재를 보세요. 호재를 먼저 보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매수자가 있는지, 우리 회사에 에코프로를 누가 더 살 사람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사람들이 에코프로를 다 샀어요. 그럼 그 종목은 끝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 이제 뭐 넥스턴 바이오인데요. 뭐 추천주 아니고요. 자, 이제 고점 대비 제가 80에서 90% 떨어진 바이오 종목을 제가 수개월 전부터 보시라고 했었잖아요. 실제로 이 종목도 13,000원대에서 1,300원까지 90% 하락했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움직였는데요. 잘 보시면 단기적으로 그냥 2배가 올라버렸어요. 이게 바닥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2배가 올라가는 게 아주 우습게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작전 세력들이 바이오 주식들을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매입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걸 지금 서서히 아마 조금씩 올리면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이오 전체적인 섹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천천히 매수하고 있을 거예요. 그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언론 플레이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홍보가 막 돼요. 그러면서 방송인들이, 유튜브 방송인들이 갑자기 바이오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몇 달 뒤에. 그러면서 뭐 윤 대통령이 어쩌고, 미국이 어쩌고, FDA가 어쩌고, 임상이 어쩌고, 방송인들이나 또 유명한 뭐 구독자 50만에서 100만 정도 보유한 경제 방송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이오 주식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기를 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를 공부해서 어떤 걸 매수할까 쫙 지켜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현대차가 자동차, LG화학이 배터리, 기본적으로 업종을 대표하는 주식들이 있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그 바이오 섹터 중에서 봤을 때 HLB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사시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읽기 위한 대장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여기서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아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아 바이오가 지금 흐름이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배우시면 되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제가 멤버십에 국내 바이오 주식 중에 괜찮은 종목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